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 협박인 거 알죠? 아버지 제삿날에 이러시는 거예요? 전기가 탁 하고 꺼지며 집이 암흑에 잠겼다. 차단기 어디예요?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뒤편 창고에서 치익치직 불씨가 기어올랐다. 등유 냄새가 목을 베었다. 누가 창고에 손댔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불꽃이 휙 치솟고 문고리가 요동쳤다. 소연아, 지금 그만두면 다 조용해진다. 제사상 앞에서 덮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경수 씨, 끝까지 태우려면 저부터 넘어야 해. 멀리서 사이렌이 다가오고 전기가 딱 하고 돌아왔다. 벽에 춤추는 불길 그림자, 마당 끝에서 늙은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소연의 손에 쥔 작은 테이프 라벨이 반짝였다. 숫자 4자리 0914. 진실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백구가 지킨 진실의 끝, 함께 확인해 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집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장판에는 누런 꽃무늬가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고 거실 한쪽 벽면에 자리 잡은 십장생 자개장은 햇살을 받아 여전히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마당 한켠에 자리한 장독대 위에는 하얀 소금이 살짝 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풍습이죠.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는 어르신들 독감 주사 맞으러 보건소로 오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느릿느릿 흘러나옵니다. 알루미늄 보온병 옆에 놓인 양은 대야에는 씻어둔 미나리가 담겨 있고 그 향기가 부엌 안을 은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56인 김소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 김정호의 첫 제사입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허리춤에 손수건을 끼운 채 녹그릇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손놀림이 느리지만 정성스럽습니다. 큰 녹그릇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가에는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어려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털이 누렇게 샌 늙은 개, 백구가 앉아서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구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데려와 키웠던 개죠. 백구야, 오늘은 낯선 사람 오면 안 된다. 알지? 소연이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자 백구는 흰 수염을 살짝 떨며 낮게 웁하고 대답합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백구는 가끔씩 골목 끝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속마음은 웅덩이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땅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마당과 집, 그리고 뒤편 밭까지 합쳐 100평이 넘는 땅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엿새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서류 좀 정리합시다. 도장만 잠깐 빌려주시면 됩니다. 발신자는 대부분 사촌 경수, 그리고 큰아버지 만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죠. 소연은 제사상을 펴다 말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옛날 가요 멜로디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죠.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움직입니다. 도마 위에 놓인 북어를 손질하고 시금치를 다듬고 나물을 접시에 담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동안 소연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막걸리 한 잔을 드시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연아, 막걸리 맛이 오늘은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셨고 손이 계속 떨리셨습니다. 그때 소연은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계속 경수가 건넸다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잠이 드신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고 혈압도 정상이셨으니까요. 마당에서는 백구가 가끔씩 골목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입니다. 소연은 창문 너머로 백구를 바라봅니다. 저게는 뭘 느끼고 있는 걸까요? 백구의 예민한 반응이 소연의 불안감을 더 키웁니다. 백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경계하곤 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와 경수가 왔을 때는 더욱 그랬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향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사과, 배, 감을 정갈하게 깎아서 놓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꺼내 입으며 말합니다. 소연아, 오늘은 친척들 많이 올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뭔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커져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큰아버지와 사촌 경수의 전화가 더 잦아졌습니다. 땅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등기 서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도장만 맡겨달라. 심지어 형 재만도 전화를 걸어와 그냥 큰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형도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소연의 귓가에 맴돕니다. 제사상이 완성되고 소연은 잠시 마당으로 나갑니다. 백구가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오늘 하루만 잘 지켜줘.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야. 백구는 소연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백구의 목줄에 달린 낡은 방울을 봅니다. 아버지가 직접 달아주신 방울입니다. 방울 표면이 오래되어 녹슬어 있지만 여전히 작은 소리를 냅니다. 오후가 다가오면서 집안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소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바람이 살랑 들어오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평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거실로 돌아온 소연은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제사상 뒤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소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후가 되자 골목 안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큰아버지 만석과 사촌 경수가 내립니다. 만석은 올해 81입니다. 회색 모직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시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경수는 쉰둘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습니다. 양복 차림이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넥타이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색합니다. 만석이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소연아, 우리 왔다. 문 열어라.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습니다. 소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가려는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백구는 대문을 등지고 서더니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경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 망할 개가 왜 길을 막아? 비켜. 경수가 발을 치켜들어 백구를 차려는 순간 백구는 더 낮은 자세로 엎드리며 대문턱을 네 발로 단단히 붙잡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어려 있습니다. 절대 비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소연이 급히 달려나와 양팔을 벌려 막습니다. 경수 오빠,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말부터 곱게 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수는 허를 차며 뒤로 물러섭니다. 만석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다가옵니다. 소연아, 걔 좀 치워라. 어른이 들어가는데 예의가 없구나. 말투는 부드럽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소연은 백구의 목덜미를 잡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괜찮아. 일단 비켜.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엎드리며 대문을 지킵니다. 소연은 어쩔 수 없이 백구를 안아 옆으로 옮깁니다. 백구는 소연의 품에 안긴 채로도 계속 경수와 만석을 노려봅니다. 만석과 경수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집이 예전 그대로구나. 정호 동생은 참 고집이 셌어. 이 오래된 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 경수는 장독대 쪽을 힐끔거리며 걷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합니다. 어머니 영자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합니다. 큰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사상 이쪽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제사상 앞에 앉으며 말합니다. 소연아, 제사상엔 친가 어른부터 앉는 거지.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만석의 옆자리를 비워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경수는 제사상 앞에 앉지 않고 거실을 서성입니다. 자개장 서랍을 슬쩍 열어보기도 하고 벽에 걸린 액자를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경수 오빠, 뭐 찾는 거 있어요? 경수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둡니다. 아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말끝을 흐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만석은 계속 소연을 바라봅니다. 시선이 무겁습니다. 소연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술을 따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꾸 뒷목이 서늘할까?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자 만석이 입을 엽니다. 소연아, 땅 얘기 좀 하자. 소연의 손이 멈춥니다. 큰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런 얘기는. 만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오늘이니까 해야지. 정호 동생은 나한테 땅을 맡기겠다고 했어. 증인도 있지. 경수야.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까맣게 다른 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흔듭니다. 큰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땅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만석은 천천히 웃으며 말합니다.
소연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정호 동생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셨어. 나한테 전화도 하셨고.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오빠 재만이 들어옵니다. 재만은 쉰둘로 소연보다 4살 위입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재만은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옆으로 비켜 앉습니다. 만석이 재만을 보며 말합니다. 재만이도 왔구나. 잘 됐어. 땅 얘기 같이 하자. 재만은 눈치를 보더니 소연의 귀에 속삭입니다. 소연아, 너도 알잖아. 오빠도 빚이 있어. 이번에 그냥 넘기자. 돈 나누면 다 편해.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빠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소연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오빠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재만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만석이 웃으며 말합니다. 소연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땅은 어차피 팔 거잖아. 그럼 누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나 같은 어른이 하는 게 맞지. 소연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장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소연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좀 와주세요라고만 말합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방향은 창고 쪽입니다. 소연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경수가 허둥지둥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백구는 경수의 바짓가랑이를 물며 끌어당깁니다. 경수가 발로 백구를 차냅니다. 이 망할 깨가. 백구는 땅바닥에 나뒹굴지만 다시 일어나 창고 문 앞을 지킵니다. 소연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경수 오빠, 거기 왜 들어가요? 경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에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소연이 다가가 팔을 잡아챕니다.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해요? 경수가 팔을 뿌리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성냥과 작은 등유통 한 병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딸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갑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습니다. 소연은 땅바닥에 굴러떨어진 성냥과 등유통을 바라봅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경수는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며 말을 더듬습니다. 이건 그냥 차에 있던 거야.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만석이 마당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성큼 다가와 한마디로 정리를 시도합니다. 이놈이 원래 불장난을 좋아해. 내가 혼낼게. 경수의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섬광처럼 깨달음이 번집니다. 창고에는 아버지의 작업 노트와 낡은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기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설마 이걸 태우려던 건가? 소연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백구는 여전히 창고 문 앞을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소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잘했어, 백구야. 고마워. 저녁 준비를 마치고 소연은 아버지의 작업방으로 올라갑니다. 오래된 재봉틀과 라디오가 놓인 다락방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립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봅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낡은 공구함 쌓여있는 신문더미, 벽에 걸린 달력, 라디오 위에 먼지 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누렇게 바랜 라벨에는 98 가을 만석이라 적혀 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뭘까? 왜 큰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 소연은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립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연아, 혹시라도 내가 없고 집안이 시끄러우면 대문을 지키는 건 백구다. 저놈은 냄새를 잊지 않아.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방울 안 숫자는 대여금고 비밀번호다. 914. 거기엔 내 자필과 땅 서류의 원본이 있다. 만석이가 도장을 빌려달라 했던 날부터 난 기록을 남겼다. 소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큰아버지와 경수의 계획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막걸리 맛이 씁쓸했다. 경수가 건넸다. 내일 이장님과 등기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중간에 뚝 끊깁니다. 소연은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들어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아버지, 막걸리에 뭔가 탄 거였군요. 경수가 건넨 막걸리. 그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연아, 밥 차려야지. 동시에 마당에서 백구가 세차게 짖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황급히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락방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테이프를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 거실로 내려오자 만석과 경수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재만도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석이 소연을 보며 말합니다. 소연아, 다시 앉아라. 얘기 끝내자. 소연은 테이프가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만석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이게 땅 서류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지? 소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를 거예요. 땅은 넘기지 않을 거예요. 만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소연아, 고집 부리지 마. 너 혼자 이 땅 어떻게 관리할 건데? 경수도 거들어 말합니다. 맞아. 혼자서 뭐가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이장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장님, 혹시 경찰에 기록 남겨주세요. 오늘 집에 불길한 사람들 왔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만석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가 또다시 창고 쪽으로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짖으며 창고 문을 긁어댑니다. 소연은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갑니다. 창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가 섞여 나옵니다. 소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춥니다. 아버지의 작업 노트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등유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연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경수가 이미 한 번 들어왔던 겁니다. 준비를 해둔 거죠. 소연은 급히 노트 상자를 끌어냅니다. 무겁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어 올려 밖으로 가져옵니다. 백구가 상자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소연은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노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연은 가장 최근 날짜의 노트를 꺼내 펼칩니다. 만석 형님이 또 전화. 도장 빌려달라는 말. 거절했더니 화를 내심. 경수도 자꾸 찾아옴. 조심해야겠음. 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아버지, 다 남겨두셨네요. 소연은 노트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만석과 경수, 그리고 오빠 제만이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립니다. 소연은 노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지 않고 가슴에 꼭 안은 채 자리에 앉습니다. 만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소연을 바라봅니다. 뭘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있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제사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제사상 위로 촛불이 흔들립니다. 녹그릇 가장자리로 촛불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고 어머니와 함께 절을 올립니다. 만석은 상앞 가장 윗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켜봅니다. 경수는 그 옆에 앉아 계속 시계를 봅니다. 초조해 보입니다. 제만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습니다. 제사 절차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촛불에 비쳐 흔들립니다. 소연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석이 냅다 말을 던집니다. 정호 동생은 땅을 나에게 맡기겠다 하셨다. 증인도 있지. 경수야.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까맣게 다른 도장을 다시 꺼내 흔듭니다. 큰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연은 그 도장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도장의 모양이 낯익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도장과 비슷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소연아, 사실 나도 큰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어. 아버지가 땅을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소연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빠, 아버지가 직접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만은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큰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뭐. 소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내놔. 땅 서류 정리해야지. 경수도 거들어 말합니다. 맞아. 빨리 끝내자. 우리도 바쁘다고. 소연은 품속의 노트를 만지작거립니다. 지금 보여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망설이는 사이 만석이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자개장이야? 소연은 황급히 일어나 만석을 막아섭니다. 큰아버지, 도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것 봐, 소연아. 내가 참을성 있게 말하는 동안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목소리에 위협이 묻어납니다. 경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 쪽으로 다가옵니다. 도장 내놔. 어차피 우리 거야. 소연은 뒤로 물러서며 외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자가 부엌에서 황급히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만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얘기 중이야.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품속에서 노트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이에요. 만석과 경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경수가 다가와 노트를 낚아채려 하지만 소연이 재빨리 붙잡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만도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뭐야? 소연은 노트를 펼쳐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날짜별로 다 기록해 두셨어요. 큰아버지와 경수 오빠가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만석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냥 친척 간에 연락한 거지. 소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도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거절하셨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노트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경수가 황급히 말합니다.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서류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소연은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막걸리 맛이 이상했다. 경수가 건넸다.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그냥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야. 내가 뭘 탔겠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재만이 경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경수 형, 설마 정말로? 만석이 소연의 손에서 노트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헛소리 집어치워. 하지만 소연은 노트를 꽉 붙잡습니다. 두 사람이 노트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재만이 말립니다. 큰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달려와 만석의 팔을 잡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때 밖에서 백구가 또다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백구가 창고 쪽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소연은 노트를 어머니에게 넘기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창고 쪽으로 달려가는데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불이야. 소연은 소리를 지르며 창고 문을 엽니다. 안에서 작은 불길이 상자를 핫고 있습니다. 소연은 마당에 있던 물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끕니다. 물이 철벅 쏟아지며 불길이 꺼집니다. 하지만 상자 일부는 이미 그을려 있습니다. 소연은 상자를 끌어내며 확인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서류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몇 장은 타버렸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누가 한 짓인지 뻔합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소연은 경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경수 오빠가 불 지른 거죠? 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합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집니다. 달그락 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재만이 라이터를 집어들며 경수를 노려봅니다. 형, 이게 뭐야? 만석이 분위기를 수습하려 합니다. 실수였을 거야. 경수가 담배 피우다가. 소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큰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만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밤 9시가 되자 집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석과 경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고 재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힐끔거립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꼭 안은 채 제사상 옆에 앉아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밖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며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만석이 무거운 침묵을 깹니다. 소연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도장하고 등기필증, 오늘 끝내야 해. 늦으면 곤란해.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급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옵니다. 소연아, 착하게 도장 내놔. 안 그러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협박조의 말투입니다. 소연의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수 오빠, 그 말이 협박인 거 알죠? 아버지 제삿날에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는 허를 차며 뒤로 물러섭니다. 재만이 소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소연아, 제발 좀 넘어가. 우리 모두 힘들잖아. 소연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오빠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재만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소연의 가슴이 아립니다. 오빠마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집 안전기가 나갑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지고 집이 어둠에 잠깁니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제사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놀란 소리를 냅니다. 어머, 왜 이래?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전기 차단기 내려간 것 같아요. 손전등을 찾아 켜고 밖으로 나갑니다. 전기 차단기는 집 뒤편 벽에 있습니다. 소연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가는데 창고 쪽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튑니다.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며 창고 쪽으로 달려갑니다. 작은 불길이 창고 문짝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유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누군가 미리 뿌려둔 겁니다. 소연은 다시 물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불길이 생각보다 빨리 번집니다. 그때 경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라이터를 던지고 도망치려 합니다. 백구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달려와 경수의 종아리를 물어붙입니다. 아! 경수가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떼어내려 합니다. 경수는 마당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백구에게 내리칩니다. 꺼져, 이 늙은 개. 쇠파이프가 백구의 등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백구가 신음하며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안 돼. 백구야, 안 돼. 어둠 속에서 백구를 끌어안습니다. 백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연을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함께 소연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석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소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소연아, 지금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어둠 속에서 다 끝내자. 내가 지키려는 건 개 한 마리뿐이야.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재만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있습니다. 소연아, 우리 그냥 서명하자. 이러다 큰일 나. 소연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품 안에서 백구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거칠게 펜을 빼서 바닥에 내던집니다. 펜이 어둠 속으로 굴러갑니다. 재만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소연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소연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빠, 지금 서명하면 평생 아버지 얼굴 못 봐요. 불길이 창고 문짝을 더 세게 그슬리며 올라갑니다. 문 안에서는 누렇게 변한 상자의 모서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기록들이 다 타버리면 끝입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소연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소연의 손이 얼음처럼 식어갑니다. 경수가 절뚝거리며 일어나 다시 창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태워버리겠어. 손에 또 다른 라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소연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섭니다. 안 돼요. 경수와 소연 사이에 긴장이 흐릅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부딪힙니다. 만석이 소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소연아, 마지막 기회다. 도장 내놔. 소연은 팔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놓으세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만석을 밀어냅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백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몸을 일으킵니다. 비틀거리며 창고 문 앞으로 기어갑니다. 네 발로 문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으르렁거립니다. 피가 등에서 흘러내리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힙니다. 백구가 지키는 동안 소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이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경찰에도 직접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방화미수 신고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만석과 경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경수가 황급히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합니다. 미쳤어? 경찰을 불러. 만석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소연아, 이건 가족 문제야. 경찰까지 부를 일이 아니잖아. 소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품 안에서 백구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친 소연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마당 평상 위에 눕힙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소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조금만 버텨, 백구야. 조금만. 백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소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습니다. 만석과 경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급히 속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경찰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해. 경수가 창고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소연이 소리칩니다. 거기 서요. 움직이지 마세요. 경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제만은 구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손을 떨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머니 영자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창고 불을 완전히 끕니다. 물이 철벅거리며 쏟아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행히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상자를 끌어냅니다. 소연아, 이거 중요한 거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기록이에요. 어머니는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뚜껑을 엽니다. 일부는 그을렸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무사합니다. 소연은 백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백구의 목줄을 만지작거리다가 낡은 방울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테이프에서 말씀하셨던 그 숫자, 914. 소연은 방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방울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4자리 숫자가 보입니다. 914.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소연의 손이 떨립니다. 왜 하필 이 숫자를 방울에 새겨 놓으신 걸까? 아버지는 뭔가를 예감하셨던 걸까?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출소 순경 2명이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올라옵니다. 이장도 함께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묻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장에게 다가갑니다. 이장님, 경수 오빠가 창고에 불을 질렀어요. 백구도 다쳤고요. 이장은 창고 쪽을 둘러보고 땅바닥에 떨어진 라이터와 등유통을 봅니다. 순경 한 명이 그것들을 주워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경수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담배 피우려고 라이터를 꺼낸 거예요. 불은 제가 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순경이 경수에게 다가갑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수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신분증을 꺼냅니다. 순경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합니다. 이장은 상자 속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입니다. 이장은 몇 장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호 형님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기셨구나. 만석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만석 형님, 이건 좀 심각한데요. 만석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이장, 이건 가족 간의 오해야. 크게 볼 일이 아니야. 소연은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이장에게 건넵니다. 이장님, 이것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이에요. 이장은 테이프를 받아들고 라디오 쪽으로 갑니다. 전기가 아직 나가 있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라디오를 가져와 테이프를 넣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소연아, 혹시라도 내가 없고 집안이 시끄러우면 대문을 지키는 건 백구다. 방울 안숫자는 대여금고 비밀번호다. 914. 거기엔 내 자필과 땅 서류의 원본이 있다. 이장은 눈을 크게 뜨고 테이프를 듣습니다.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막걸리 맛이 씁쓸했다. 경수가 건넸다. 내일 이장님과 등기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테이프가 끊기고 이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수를 바라봅니다. 경수 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막걸리를 드렸을 뿐이에요. 어르신 한 분이 골목에서 나타납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이장님,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그날 밤 경수 씨가 정호 형님 댁에 막걸리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술 냄새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 막걸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소연은 오빠 제만의 팔을 잡습니다.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기록, 내일 은행에서 원본 꺼내면 돼요. 우리 증거로 싸워요. 제만의 눈이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제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소연아. 미안해. 내가 겁이 많았어. 소연은 오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순경이 경수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일단 파출소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수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칩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석이 나서서 순경을 막아섭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문제인데 경찰이 나설 일입니까? 순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화 미수와 상해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는 필수입니다. 백구가 평상 위에서 희미하게 소리를 냅니다. 소연은 다시 백구 곁으로 달려갑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안아 올립니다. 백구야, 괜찮아. 동물병원 갈 거야. 버텨. 어머니가 차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소연아, 빨리 태워. 소연은 백구를 안고 차에 탑니다. 제만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합니다. 내가 운전할게. 빨리 가자. 차가 출발하고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뒤편에서 이장과 순경들이 만석과 경수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만석의 얼굴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습니다. 경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백구를 꼭 안고 있습니다. 백구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소연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백구야. 조금만 더 버텨줘.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제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재만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소연에게 건넵니다. 마셔, 소연아. 추워. 소연은 커피를 받아 손으로 감쌉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빠, 백구 괜찮겠죠? 재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저 녀석 강하잖아. 꼭 이겨낼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소연은 벌떡 일어나 다가갑니다. 네, 저예요. 백구 어때요? 수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내부 출혈이 있었고 늑골도 2대 금이 갔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재만이 소연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수의사가 계속 말합니다. 며칠은 입원해야 합니다. 지켜봐야 해요. 다만 노령견이라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묻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연은 수의사를 따라 입원실로 들어갑니다. 작은 케이지 안에 백구가 누워 있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연은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백구야, 나야. 소연이야. 백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소연을 바라봅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소연은 케이지 틈으로 손을 넣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백구는 소연의 손을 할그려 하지만 그것도 힘겹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합니다. 재만이 먼저 입을 엽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 이제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재만은 핸들을 꽉 쥐며 말합니다. 내일 은행 가서 금고 열자. 아버지가 남기신 거 확인하자. 집에 도착하자 파출소 순경들은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장이 마당에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연과 재만이 차에서 내리자 이장이 다가옵니다. 백구는 어때?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원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이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장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석 형님과 경수는 일단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돌아갔어. 하지만 증거가 많아. 내일 정식 조사가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장님, 내일 은행 가서 아버지 금고 열 거예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이장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증인으로 같이 가마. 제사는 이미 끝났지만 제사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촛불은 꺼져 있고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정말 잘 지켰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대문을 지켰어요. 이제 제가 마저 할게요. 어머니가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소연과 재만, 어머니, 그리고 이장은 함께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직원에게 대여금고 열람을 신청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묻자 소연은 백구의 방울에 새겨진 숫자를 떠올립니다. 914입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문이 열립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서류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자필 진술서, 등기필증 원본, 도장 위조 정황이 적힌 메모,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소연은 자필 진술서를 펼쳐 읽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땅은 소연에게 물려준다. 만석과 경수가 도장을 빌려달라 했지만 거절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 기록을 남긴다. 아버지의 굵직한 필체입니다. 이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면 충분해. 법적으로 문제없어. 재만도 서류를 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구나. 소연은 작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낡은 개 목줄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흔들려도 냄새는 거짓말을 못한다. 백구가 지키는 동안 넌 진실만 붙들어라.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은행을 나와 파출소로 향합니다. 순경에게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정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위조와 방화 미수, 상해 혐의입니다. 순경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파출소를 나오는 길, 만석과 경수가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석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경수가 입을 엽니다. 소연아, 미안해.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동물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백구를 돌봅니다. 오늘도 소연은 병원 입원실 앞에 앉아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백구야, 조금만 더 힘내. 집에 가자. 백구는 소연의 손을 핥으며 대답합니다. 수의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주말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보호자분이 매일 오셔서 그런지 회복이 빨라요. 동물도 사랑을 느끼거든요. 소연은 백구를 다시 한번 쓰다듬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대단해.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합니다. 재만도 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석과 경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조와 방화 미수, 그리고 독극물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재만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큰아버지와 경수 형,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재만은 파출소 앞에서 만석과 경수를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경수가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 큰아버지가 시킨 거야. 막걸리에 약타라 했고 창고도 태우라 했어. 만석도 결국 무너져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도장만 빌렸을 뿐이야. 돈은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순 없어요. 주말이 되자 백구가 드디어 퇴원합니다. 소연은 재만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백구를 데려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리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또렷합니다. 차에 타자 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는 듯합니다. 백구야, 집 간다. 우리 집. 소연의 목소리에 백구는 소연을 돌아보며 낮게 웁하고 대답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야, 왔구나. 잘 왔어. 백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빕니다. 어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고생했어, 우리 백구. 마당에는 백구를 위한 새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소연이 준비한 겁니다. 백구는 방석 위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장독대 주변에는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소연은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땅 일부를 정리해 작은 부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백구 부엌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부엌입니다. 제만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아, 나도 도울게. 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이야. 소연은 오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부엌을 준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이장도 와서 도와줍니다. 소연이가 참 효녀야. 정호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동네 어르신들도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잘하는 일이야. 우리도 기다릴게. 소연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백구 부엌이 문을 엽니다.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소연과 제만, 어머니가 함께 반찬을 담아드립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반찬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소연아, 고맙다. 잘 먹을게.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점심은 백구 부엌에서 어르신들 반찬 나눔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소연은 방송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대문 앞에는 백구가 앉아 골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연은 백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야, 우리 잘하고 있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여름이 오자 소연은 감나무 아래에 작은 흙무덤을 만들기로 합니다. 백구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작은 표지석입니다. 김정호 우리 가족의 대문이라고 새깁니다. 그 옆에는 백구의 낡은 목줄을 걸어둡니다. 제2의 기일날 소연은 그 앞에 소고기 한 점과 막걸리 한 잔을 놓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정말 잘 지켰어요. 그리고 저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집의 문, 그리고 우리의 마음. 백구는 소연 옆에 앉아 조용히 표지석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듭니다. 소연은 백구를 안아 올립니다. 백구야, 잘했어. 내가 지킨 건 대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이었어. 백구는 소연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그해 가을, 백구 부엌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찾아와 반찬을 받아가고 소연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만은 부엌 운영을 도우며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갑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행복해합니다. 소연아,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문 앞에는 새로 기른 하얀 강아지가 앉아 있습니다. 백구가 가르쳐 주듯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연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너도 잘 지켜야 해. 백구처럼.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백구는 평상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립니다. 아버지, 백구, 이제 제가 지킬게요. 우리 집의 문, 그리고 우리의 마음.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연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문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따뜻한 감동과 치유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